지금부터 사회문제탐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등교를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한 3시간 정도 지금까지 이제 졸업생들 중에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 학생들 생기부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행정학과 관련된 선배 생활기록부를 좀 소개를 해줬었는데요. 오늘은 사학과로 학종으로 준비해서 대학교를 간 선배의 사례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작년 졸업생이고요. 건국대학교 사학과, 숭실대학교 사학과,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두 최초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저희 반 학생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건국대학교 사학과에 등록을 했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냐면 합격사의 내신 등급은 1.9에서 2.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점대 초반 혹은 1점대 후반 정도 돼야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정시전형으로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입시 결과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평균이 나오죠. 평균 92.7% 정도의 백분위가 나와야 되더라고요. 근데 합격사를 평균으로 정시등급 백분위가 92.7 정도 되는 거는 등급으로 따지면 1.5에서 1.6등급. 그러니까 뭐 2등급 한 2개에서 3개, 그리고 1등급 2개 정도? 요 정도 맞으면은 요 정도 이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3.1 정도 되던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정시 등급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수능 응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이 학생이 숭실대학교 사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초합을 했을 때 수능 전에 발표가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봐도 뭐 전혀 수능을 보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응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정시 등급으로 만약 봤으면 한 3등급 정도 나오던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신 등급이 1 이상 차이가 나고 합격 사례랑, 그리고 정시 등급으로 3등급 나오던 학생이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생기부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내신 성적을 살펴볼 텐데, 내신 성적 전체 평균은 3.1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 학생의 역사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1학년 때 한국사, 2학년 때 세계사, 3학년 1학기 때 한국사가 있었는데요. 1학년 때 1학기 때 한국사를 2등급을 맞았었고, 그리고 2학기 때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세계사 1학기, 2학기 모두 1등급을 맞았었고요. 3학년 1학기 세계사, 한국사 1등급을 맞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관련 교과목 성적은 평균 1.2등급 정도 되던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내신 때에 비해서 그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성적은 압도적으로 높았던 학생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유기적 연결성 있는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2학년 때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2학년 때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관련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저랑 같이 했던 활동이었는데요. 그래서 문화재 복원의 실제 사례들을 실제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어떤 문화재 관리의 핵심 원칙들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화재 관리, 문화재 복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활동들을 2학년 때 했었고요. 그 2학년 때 활동과 관련된 독서도 기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 때 올라와서 이 학생이 뭘 했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문화재 복원,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단체인 이코모스라고 하는 기구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코모스 설립 배경 주요 활동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코모스가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관리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그 문화유산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기준에 충족한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코모스 관련 기구에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안을 한 거에 대한 답변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 답변이 굉장히 유니크했었거든요. 뭐 어떤 거였냐면은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단일 문화재잖아요. 근데 세계문화유산은 단일 문화재는 등록이 안 된대요. 그냥 전체적인 문화권 아니면은 뭐 백제 문화권 이런 식으로 문화권에 대한 내용 것들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어디다가 썼었냐면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학생은 2학년 개인세특 그리고 2학년 독서, 3학년 국가센특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었고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심화되는 내용들을 이제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 학생은 3학년 때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서로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사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랑 생활과 윤리와 관련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주제를 비슷하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비슷하게 잡고 두 개를 연관시켜서 서술한 측면, 요게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을 해보면 3학년 교과세특과 3학년 교과세특을 연결하는 굉장히 특이한 연결성을 보여줬던 게 두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생활기록부 내용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독서 활동이 아니라요, 봉사 활동입니다. 봉사 활동인데 이 학생은 공주 박물관에서 여러 번 청소년 전시 해설을 위한 교육이라는 봉사활동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봉사활동이 전공적합성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었었고요. 이거를 자소서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 학생들이 하기 힘든 경험인 거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도 실제로 올해가 작년에 대전 방문의 해였는데 이 홍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역사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서 그 시장실에 제안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사에 대한 내용을 현실로 적용시키는 굉장히 돋보이는 생활기록 내용도 정리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합을 한번 해보자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학생의 가장 그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훌륭한 역사 관련 내신 성적, 그리고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한 약간 유니크한 역사와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내신 합격 평균보다 1.0 정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면접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생긴 부분, 그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2학년 생활기록부 잘 기록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등교했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